11월은 가을이 아니다. 겨울도 아니다. 11월은 늦가을과 초겨울이 만나는 그 언저리 어디쯤이다. 11월엔 마음이 먼저 길을 떠난다. 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쇼파 시즌2에서 새롭게 인사드리게 된 윤채연입니다. 가을이 내려앉아 모든 것이 침묵하는 이 계절에 토닥토닥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살짝 긴장은 되지만 설레움이 더 큽니다. 이야기가 있는 쇼파라는 말만 들어도 편안함이 묻어나지요. 오늘부터 저는 격주로 여러분과 함께 스토리가 있는 글을 읽어드리며 편안함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이를테면 낭독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윤채원의 토닥토닥은 2014년에 출간한 제 첫 번째 수필집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책에 실렸던 제 글을 제가 직접 읽는다는 것이 많이 쑥스럽지만 애정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서 저와 함께 온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탐색하면서 곁으로 살짝 다가가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추억을 부르는 골목이라는 글인데요. 매일 마주하는 익숙한 골목에서 또는 여행지에서 만난 낯선 풍경에서 우리는 간혹 유년의 추억과 마주하는 경우가 있곤 하지요.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리는 동안 저마다의 즐거웠던 추억을 잠시 소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억을 부르는 골목. 마음에 얼룩이 생기는 날이면 일상에서 벗어나 자기를 정화하고 싶은 순간이 생기는데 그런 날이면 혼자서 찾아가는 나만의 피난처가 있다. 날마다 달라지는 풍경을 보고 싶다면 한번 그곳에 다녀오라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어느 늦여름 오후 그곳을 찾았다. 어둠이 막 내려앉기 시작해 안온함이 안개처럼 걸쳐 있었다. 이 작은 마을에 들어서자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좁은 골목길이었다. 변두리의 따스한 정취가 묻어나는 그 골목에는 수명을 다한 연탄재들이 반갑고 골목 저 끝에서는 어린 친구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그런 날에는 바람에도 온기가 묻어나 그리움이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담벼락이 끝에 매달린 담쟁이들이 마을 풍경을 더했고 질비하게 심어놓은 해바라기를 바라보니 저절로 미소가 떠올랐다. 어린 시절 우리들의 아지트는 큰 길에서 쑥 들어가 집과 집 사이로 나 있는 좁은 골목길이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제각기 그곳에서 우리는 하루해가 짧도록 뛰어다녔다. 지친 기색도 없이 노는 재미에 빠졌던 우리는 어둠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해서야 끌려가듯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골목에서 유년의 추억을 쌓으며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 갔다. 산 아래 바짝 내려앉은 고향 마을과 흡사한 무속굴에 들어서면 골목길이 여러 개로 있고 좁은 길마다 저마다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 다정하다. 그 골목에서 발견한 애기똥풀, 닭의장풀, 벌개미취, 코스모스 등이 정겨움을 더하고 초록도 지천이라 마음이 편안해진다. 내가 사는 도봉구에는 이곳 말고도 유년의 추억을 상기시키는 골목길이 하나 더 있다. 바로 꽃동네로 불리며 높은 언덕길에 비스듬히 서 있는 작은 동네다. 담장 밖으로 피어오른 능소화가 방문객들을 반기는 그곳에 서면 마치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여행을 떠나온 듯 반갑다. 사진 출사를 계기로 몇 번 다녀오면서 그 골목 풍경에 흠뻑 빠져버렸다.
언덕에서 바라보는 아랫마을의 풍경도 근사하고 꽃동네라는 이름처럼 담장마다 피어오른 다양한 꽃들로 골목이 안온하다. 이곳은 이미 동호회 회원들의 스케치 장소나 사진 출사 장소로 사랑받고 있다. 골목 담장 위에 올려진 앙증맞은 화분에서는 주인의 섬세함을 만날 수 있다. 조금은 촌스럽게 그려진 벽화조차 마을의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이 쌍문동 골목이 마음에 든다. 골목 어귀에 들어서면 양지 바른 곳에 앉아 무료함을 견디던 어르신들이 반가움으로 들려주시는 꽃동네 유래는 마치 어린 시절 할머니 무릎을 베고 듣던 옛날 이야기 같아서 정겹다. 그래서 풍경에 동화되고 싶은 날에는 고향을 찾는 마음으로 자주 꽃동네의 골목을 어슬렁거리기도 한다. 인위적인 것을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노자의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삶을 따스하게 감싸 안아줄 자연에 다시 시선을 두어야 한다. 발빠르게 변하는 시류에 우리는 골목뿐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을 스스럼 없이 내어주거나 잃어버리고 있다. 세상과 나 사이에 문득 거리감이 느껴지거나 매일 마주하던 사람들이 낯설게 생각된다면 작은 골목길을 찾아가 잠시 담벼락을 기대어보자. 그렇게 서서 숨 너머로 보이는 어스름한 달빛의 눈길을 건네다 보면 차츰 온기가 스며들고 우리는 감성으로 정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휴식의 시간이다. 그 쉼은 이기심이 만연한 도시에서 버겁게 살아내는 현대인들을 지탱해주는 값진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다정했던 사람이여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그리움만 남겨놓고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그대 지금 그 누구를 사랑하는가 굳은 약속 변해버렸나 예전에는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이젠 마음이 변해버렸나 이별이 그리신가 세월 가버렸다고
잠시 골목길로 추억여행 하셨나요? 그러셨다면 전 참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는 우이령길을 다녀왔어요. 우이령길은 제가 오롯이 혼자 있고 싶은 날에 이따금씩 오르는 길인데 걷다 보면 곱던 단풍들이 어느새 겨울 채비를 하느라 분주하더라고요. 가을이 낙엽이 되어 흙길에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산길에 들어서면 도시의 소음은 차단되고 자연이 들려주는 소리에 집중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우이령길 이야기를 하냐고요? 바로 두 번째 읽어드릴 글이 오래전 산길을 걸으며 느꼈던 소회를 적은 글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역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있는 글이기도 하지요. 그럼 저와 함께 걸어보실까요? 산길을 걸으며 산길을 걷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수한 상념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신선하게 느껴지는 공기와 풍경 안으로 들어서면 우리는 겸손해진다. 일상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던 삶의 무게들도 이곳에선 가벼운 존재로 다가선다. 나뭇가지 사이로 잘게 부서지는 햇살을 통해 나뭇잎들의 미세한 떨림까지도 관찰할 수 있어서 참 좋다. 처음 산행을 시작하였을 땐 지친 숨을 고르느라 주위 풍경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늘도 나무도 바람도 서서히 눈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제 겨우 그들에게 친근하게 말 걸고 귀 기울이며 자신을 돌아보는 여유가 생겼다. 잠시 생각을 접어두고 땀도 식힐 겸 해서 전망 좋은 바위에 걸터 앉아 스치는 바람에 몸을 맡겨본다. 고향의 낮은 산에도 소박한 오솔길이 있었다. 자그마한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있었다. 많은 아이들이 넓은 신장로를 따라 등교했지만 몇몇은 여전히 좁고 험한 지름길을 택했다. 자그마한 고개로 시작되어 이름 모를 묘지를 서너 개쯤 지나면 다시 언덕이 나타나고 한참을 쭉 걷다 보면 구불구불 나 있는 마지막 고개를 만나게 된다. 고개를 올라 뒤돌아서면 아랫마을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그 고갯마루는 누구나 쉬어가는 쉼터이기도 했다. 넓은 신장로가 생기기 전에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다니던 길이었지만 언제부턴가 어른들도 이곳으로 다니는 것을 말리셨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황토물이 흘러내려 길은 바닥을 드러내어 보기 흉했고 음삼한 기운이 일기도 해서 누구라도 혼자서는 그 길로 다니지 않으려고 했다. 고향을 떠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인가 홀로 그 길을 지나갈 일이 있었다. 생각보다 좁은 오솔길이어서 놀랐고 여전히 사람이 다니는 흔적은 있었지만 그날은 혼자라서 그런지 마음이 편치 않았다. 어릴 적처럼 고갯마루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이미 내 기억 속의 마을 모습이랑은 많이 달라져 있어 낯설고 섭섭하기까지 했다. 예전 오가던 고향의 산길은 좁고 험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따뜻한 곳으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지나쳐온 길은 제법 예쁘고 편안하지만 외로운 인생길을 닮은 것 같아 조금 숙연해진다. 그만큼 시간이 흘러버린 탓일까? 많은 사람의 발자취로 인해 적당히 길이 되어버린 오솔길을 따라 한참을 걸으면 이따금 두세 갈래로 갈라진 길목과 마주치게 된다. 그곳은 길의 끝이기도 하거니와 새로운 출발선이기도 하다. 이쯤 되면 나도 옛 시인처럼 갈라진 길목에 서서 가지 않은 길에 대해 머뭇거려 본다. 사실 사람들의 흔적이 적은 길을 선택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이 스쳐가며 조언하지만
인생길이란 결국 혼자 답을 찾으며 걷는 외로운 길이다. 잘 다듬어져 익숙해진 길이나 아니면 발자취가 적어 거친 길이라도 우리는 걸어야 한다. 우리 앞에 펼쳐진 인생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걷는가 하는 문제에 있다. 산속에 들어가 보면 새로운 기운을 느낄 수 있다. 빠른 변화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나무는 지조 있게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어준다. 그래서 산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성찰로 새롭게 정화된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 그래서 난 산길을 좋아한다. 나무는 그리워하는 나무에게로 갈 수 없어 애틋한 그 마음 가지러 얻어 멀리서 사모하는 나무를 가리킨다. 사랑하는 나무에게로 갈 수 없어. 나무는 저리도 속절없이 꽃이 피고 벌나비 불러 그만 대신 전한다. 나무는 그리운 나무가 있어. 바람이 불고 바람 불어 그 향기 실어 날려 보낸다. 나무는 그리워하는 나무에게로 갈 수 없어 애틋한 그 마음 가지러 얻는다. 나무는 그리운 나무가 있어. 바람이 불고 바람 불어 그 향기 실어 날려 보낸다. 나무는 그리워하는 나무에게로 갈 수 없어 애틋한 그 마음 가지러 얻는다. 가지러 얻는다. 어떤가요? 이 길을 걷는 내내 저는 프루스트의 두 갈래 길이라는 시를 떠올리면서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한 시인 프루스트의 이 시를 이미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두 갈래 길, 로버트 프루스트. 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니 두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참을 서서 낮은 숲으로 꺾여 내려가는 한쪽 길을 멀리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생각했지요. 풀이 무성하고 발길을 부르는 듯 했으니까요. 그 길도 걷다 보면 지나간 자취가 두 길을 거의 같도록 하겠지만요. 그날 아침 두 길은 똑같이 놓여 있었고 낙엽 위로는 아무런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아, 나는 다른 한쪽 길을 훗날을 위해 남겨놓았습니다. 길이란 이어져 있어 계속 가야만 한다는 걸 알기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라 여기면서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우연히 찾아낸 낡은 테이프 속에 노래를 들었어. 서투른 피아노 풋풋한 목소리 수많은 추억에 웃음 짓다. 언젠가 너에게 생일 선물로 만들어준 노래 촌스러운 반주에 가사도 없지만 넌 아이처럼 기뻐했었지. 진심이 담겨서 나의 맘이 다 전해진다면 가끔 흥얼거리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 오래된 테이프 속에 그때의 내가 참 부러워서 그리워서 울다가 웃다가 그저 하염없이 이 노래 듣고만 있게 돼. 바보처럼 널 떠나보내고 거짓말처럼 시간이 흘러서 너에게 그랬듯 사람들 앞에서 내 노래를 들려주게 되었지. 참 사랑했다고 아팠다고 그리워한다고 우리 지난 추억에 기대어 노래할 때마다
어땠을까 라디오에서 길거리에서 들었을 때 부풀려진 맘과 꾸며진 말들로 행여놓은 두 번 울렸을까 참 미안해 이렇게라도 다시 너에게 닿을까 모자란 마음에 모지게 뱉어냈던 말들에 그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오래된 테이프 속에 그때의 내가 참 부러워서 그리워서 울다가 웃다가 그저 하염없이 이 노래 듣고만 있게 돼 바보처럼 그래요. 살면서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사실 어느 길이 더 좋은 것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죠. 아마 그것이 우리 인간의 숙명이자 조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 때론 잘못된 선택일지라도 자신이 선택한 그 미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갈 뿐이죠. 그렇죠? 네. 오늘 이 시간 여러 선택의 기로에서 망설이지 않으시고 제가 진행하는 첫 방송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긴장이 되어서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달달 떨면서 오늘 첫 시간에 두 편의 글을 읽어보았는데 어떤가요? 토닥토닥 위로가 되셨나요? 아님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살짝 욕심내봐도 될까요? 네, 그럼 주말 잘 보내시면서 11월 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탐하러 12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본 진행의 윤채연, 녹음 편집 운유, 그리고 제작에는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이었습니다.